네,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토요일 주말 동거무 시간의 5%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가 제주도 앞바다를 잘 떼어놨어요. 제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선 많이 찍지는 못하지만 진짜 8월달 많이 더웠죠. 이제 9월달에 시원하게 장도 상방을 치고 날씨도 정말 청명한 가을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9월 10월달은 저는 장을 좀 좋게 봐요. 뭐 잠깐 말씀드렸던 파동놀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정책의 변화와 빅스급 최시한 과정에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앞바다 보시면서 이번 주도 편안하게 한번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는 우리가 기다렸던 로봇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현금도 좀 만들어놨고 지난주 주말에 4년 만에 제일 강하다. 이제 불국장 4,500원 내년 상반기를 본다 얘기 드렸습니다. 올해는 하반기 때 3,600, 3,900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번 주 로봇을 계속 보자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죠. 사실 파트 2 보시면 제가 거의 몇수 밴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별로 오르실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로봇이 한 50%나 75% 수익이 났기 때문에 비중이 한 30% 익절을 해두고 다음 주를 맞이하시면 됩니다. 자,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제가 지금 우리 채널을 제가 빅스윙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브랜드화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 스윙을 말하는 데는 없어요. 이코노미스트 같이 좀 깊이 있는 내용 내지는 좀 종목에 대한 좀 빠릿빠릿한 그런 단타들 많이 말할 텐데 이런 사이클을 잘 타는 시크니컬 빅스윙 이런 것들은 저는 유니크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단타가 되기 힘들어지고 또 지적으로 또 매크로 다 챙겨야 되겠지만 이 스윙 매매 하시는 게 저는 정말 딱 맞다 봐요. 제가 말했던 빅머니를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 최소 2회 파동을 계속 꾸준히 키우시면 계좌가 계속 불어나는 특히 장이 좋을 때는 그렇게 최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추석이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 되면 추석 긴 연휴 넘어갈 텐데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보면 다음 주에 또 우리 알테오젠 아침에 제가 게시판 올려드렸는데 알테오젠이 엄청 큰 호재가 났어요. 23일이 아니라 좀 빨리 조기 승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다음 주 알테오젠이 훅 떠서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주식을 보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전만큼 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걸 알겠는데 파월도 말했지만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정책이 중요한 그런 전 세계 정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싫어서 정치 쪽으로 가다 보면 투자에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걸 많이 들으시고 정치보다는 정책으로 특히 시장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시황을 제가 물론 길게 크게 잡고 있지만 매일 같이 보시면서 왜 홀딩하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뉘앙스를 같이 좀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여유있게 빅스윙, 빅숙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박스 있을 때는 큰 흐름이나 매크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종목이 좀 확장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슈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너무 좋죠. 작년 우리가 3, 4월부터 키웠던 알테오젠인데 신고고 떠나요. 그러면 지금 해피한 게 갖고 있는 모든 분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파동이 더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알테오젠 게시판에 글 올려드렸어요. 보시면은 9월 23일이 아니라 조기로 FDA 승인이 났다. 간단하게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추석 전 주간 매매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시는 분들이 거의 40대, 50대, 60대, 70대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예의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좋아요를 되게 많이 눌러주시거든요.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제가 이제 알테오젠 얘기 올려드렸더니만 감사한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오픈해도 괜찮으시겠죠? 노령님이 이렇게 이제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제가 딴 데 손해보고 오시다가 저한테 와서 그 3배 정도나 챙겼을 것 같다. 대신에 급한 마음이 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4번이나 그렇게 깡통 쳤다 말씀드릴 때 몰빵 치고 급하고 이거저거 탈라다 보니까 이것만 고치시면 돼요. 이거를 좀 고치면 여유가 생기는 만큼 수익도 더 여유가 더 생길 겁니다. 정말 댓글 정말 감사하고 이런 댓글은 제가 정말 힘이 납니다. 자, 힘주시는 댓글 저희는 어차피 소수 정예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 만들 생각 절대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찐 고객분들 한 더블 정도 목표로 하면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도움됩니다. 자, 저는 25년간 한 번도 장을 떠나지 않았죠. 그 4번의 큰 깡통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수유방을 다 시켜드리는 거고
예전에는 파는 걸 몰랐어요. 한번 사면 잘 올라가는 건 잘 잡는데 위에서 뭐 빅수고 빅머니 같은 모르니까 더 사다가 몰빵 찍다가 와장창 사이클 때 떨어지면 큰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그때보다 다른 거는 이제 파는 것까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우리는 넘어가서 매수 밴드 얘기 드리고 매도 밴드를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수십 프로나 최소 더블 파동을 먹을 수 있는 밴드까지 말씀 다 드립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딴 데는 막 이것저것 사라만 하지 떨어지면 손절치라만 하지 수십 프로 먹을 수 있는 매도 밴드 얘기 안 드리잖아요. 꾸준하게 이런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10년 되게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장도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맥시멈 할 수 있는. 자, 미국은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드디어 버블링 과정이죠. 트럼프가 만드는 것도 있고 이제 파월도 얘기 들어보니 어떤 파월에 대한 그 평가는 많이 다르시던데 뭐 저는 지금 비둘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놨던 내릴 수 있는 금리의 여지가 되게 많은 거죠. 금요일도 나스닥 S&P 다우는 신고가 또 갔습니다. 또 갔어요. 러셀이 중소형 보다 보니까 종목장 확장을 보는데 신고가 찍었어요. 금요일날 살짝 밀렸던 거는 금리가 살짝 올라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여전히 좋은 신고가 버블링 장세. 자, 파월이 중립을 얘기했지만 경기의 3시소를 얘기 드렸어요. 경기 고용, 그 다음에 관세 물가,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지,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 더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내년까지 보면 기준금리 4.5에서 이제는 3%까지 미국도 돈을 푸는 과정에 트럼프 버블링 과정에 정신은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얘기 드리기로 했잖아요. 보험적 금리 인하기. 매크로는 최대한 짧게 얘기 드리고 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뒤에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미국이 기준이고 항상 보고 미국 괜찮아야 됩니다. 버블링이든 뭐든. 자, 지금 요거는 키움증권 자료인데 옛날 거 잠깐 볼게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이 보험적 금리나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리 좀 내려줄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살짝 내렸을 때 있습니다. 95년도예요. 그때 금리가 내릴 때도 정신은 올라갑니다. 그냥 98년도도 살짝 내렸잖아요. 내렸을 때 정신은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근래예요. 2019년에 자주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2018년에 관세 때문에 트럼프랑 파월이 우당탕하고 그때 2018년 4분기 때 많이 빠졌다 했잖아요. 그때 2019년에 금리 내려줄게. 그렇게 하고 금리 내렸습니다.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정신 또 올라가요. 근데 그때 2019년은 이제 살아갈 수 있었어. 근데 그러다 갑자기 2020년에 이건 블랙스완이죠. 아무도 몰랐던 블랙스완이 터지다 보니까 떨어지긴 했는데 이때도 2019년도 괜찮았고요. 마지막은 2024년 작년이에요. 너무 자주 말씀드렸던 8월달 고용이 샵눌로 부러지네 하면서 작년에 8월달 우장창 떨어지니까 9월달에 파월이 즉각적으로 50bp로 금리를 확 내려버려요. 자, 물론 그때는 바이든하고 이제 그 민주당 쪽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금리를 이렇게 살짝 내려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신은 더 올라갔죠. 물론 그 9월, 10월, 11월 트럼프 버블링이 만들어졌던 과정이라서 예전도 그렇지만 이 보험성 금리 인하 때는 항상 정신은 더 갔다. 지금은 큰 흐름상 여전히 좋다. 오늘 새로 나온 뉴스도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조지아 이슈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셨겠지만 자, 조지아 이슈에 관련된 비자가 H1B이자 사실 이게 비자 좀 복잡한데 어쨌든 해외 투자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려 그러면 이거를 한 1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거를 트럼프는 사실 두 개를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욕심이라 했잖아요. 해외 투자자가 들어와서 그 자기 나라 공장을 짓고 그 어떤 고용 때문에 자기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 안 되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 거 돌리면서 미국은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비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는 100만 불인가요? 10만 불이죠. 한 사람당 10만 불을 주고 1억 4천입니다. 이걸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비자 주긴 주는데 비용을 좀 올릴게. 1인당 1억 4천만 원 매년 주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심하잖아요. 보면 어제 인도가 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실제로 그렇게 이 비자를 가지고 H1B 비자를 가지고 인도에서 들어온 사람만 30만 명이 넘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1년에 매년 1억 4천씩 내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그 불법 이민자도 많고 이렇게 비자 대충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딱딱 맞춰서 할 테니까 ICS 할 테니까 돈을 내라는 얘기지. 이래 되면 할까요? 저는 기업 입장에서 갑자기 추가적으로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인도만 하면 1억 기준하면 이게 31조예요.
31조 원. 차이나도 지금 5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몇천 명 되는데 몇백 명 같은 것도 현대차에서 조지아 공장은 여기서 이제 가시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쉽게 빨리빨리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요것 때문에 뭐 바로 증시에 즉각 영향이 안 되겠지만 파월 되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불법 이민자 단체 단속하는 거랑 방금 말한 이자 비자 당사하는 거 가지고 고용에 대한 공급이 자꾸 줄어요. 고용의 공급이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법 때문에 일할 사람을 줄여놔서 오히려 경기가 떨어지고 고용수가 주는 거를 약간은 상쇄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은데 복잡 보니까 어쨌든 고용과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줄고 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고, 사실 그것도 사실 파월이 말했습니다. 큐리어스한 밸런스라 했잖아. 약간 이상한데 어쨌든 이상하기 때문에 미리 금리 내려서 좀 방어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잠깐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관세형 물가는 어쨌든 기업들이 중간에 증가를 하고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보는 게 맞겠죠. 이 두 개가 경기 시소를 잘 타면 이 부분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이민자의 나라인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 부분에 어떤 허들을 제대로 팍 만들어버려서 돈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성장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연준이 한 번, 두 번 더 내린다 했으니까 그 10월달과 12월달 같이 보면서 하반기는 버블링 과정 보시면 돼요. 뭐 개인적으로 저 의견 잠깐 드리면 그때 얘기했던 장기금리 20년, 30년 보는 장기금리도 이제는 슬슬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 자, 그 다음에 경기 다음에 이제 미국의 AI 빅뱅이 미국의 두 가지 기준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들 아시는 그냥 비싼데 쏠려서 계속 가고 있어. 기업 투자든 뭐든 성장되고 있고 중간에 중국 살짝 출렁출렁 그럴 때는 있지만 지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는 양쪽이 다 가고 있는 자산 배분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어쨌든 반도체가 확실히 더 쓰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확산해서 우리나라 수출이든 우리나라 증시에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자, 마이크론이 3.6% 살짝 떨어졌어요. 신고가 되게 좋은데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있습니다. 23일에 있을 텐데 되게 좋을 거예요. 지금 보는 HBM4까지 들어가면 내년에 HBM4잖아요. 기존의 3E보다 오히려 50%나 가격을 비싸게 받는데, 물론 아까 보니까 3전에 이제 HBM3가 12단 통과됐다는 얘기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언젠가 저는 된다 보거든요. HBM4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하이닉스 몰빵치고 있다가 마이크론 들어오고 3전까지 들어가게 되면 HBM도 이제는 나눠지겠죠. 물론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경쟁 붙어서 이 마이크론이 살짝 단계적으로 출렁거렸다. 마이크론 출렁거리면 한국 반도체, 삼정 같은 거는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금리는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AI 쪽에서 반도체 플러스 오버 같은 거 보고 있지만, 그 다음에 헬스케어까지 저는 확장이 되리라. 한시적인 약간 좀 한계가 있는 확장이지만 헬스케어까지 말씀을 우리나라 바이오, 알트호젠 호재에 나오고 있으니까 좋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볼 수 있는 거는 AI, 반도체 확장하고도 로봇까지 확장을 말씀드리고 있죠. 큰 흐름상 비미국 자산 배분되면서 강강약약 기준이 돼 어쨌든 지금 오히려 중국, 홍콩 중국이 신고가 나고 있고, 자, 미중 간의 관계가 서서히 자꾸 풀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두 분이 또 이제 전화통화 잘했더라고요. 그 내용도 잠깐 있으면 잠깐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요번에 이제 틱톡도 미국 쪽 매가 한다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시진핑이 볼 때 미국 쪽은 항상 우호적으로 하려고 그래. 항상 만반인 중국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어제 시진핑도 10월 말 경주 에이펙 온다 그랬습니다. 오면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 우리나라도 볼 텐데, 시진핑이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뭐 이거는 원칙적이죠. 기업의 개방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 달라. 미국은 일반적인 무역 제재를 자제해 주시고, 뭐 이거는 고맙다는 얘기겠죠. 답가인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지원한 건 있지 않겠다. 트럼프와의 대화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다. 이 정도 나오면 됐어요. 이 정도 나왔으면 시진핑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이런 데 얘기는 많지만 미중 관계 우호는 유지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올라가고 AI 쪽은 미국도 올라가고 중간에 반도체 확장하면서 또 우리나라 반도체 대국 대만 한국도 올라가고 그런 면이 꾸준하게 상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딴 것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좋게 보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 2019년도 얘기 드렸고 보험전 금리를 드렸지만 2019년도에 살짝 머리 들라 있어요. 진짜 들라 있는데
그때 트럼프가 2020년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우호를 만들고 대선을 딱 갔는데 2020년에 갑자기 코로나 터졌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몰랐단 말이야. 결국 코로나 때문에 전 트럼프 재선이 안 됐다 보는데 내년에 뭔가 생길까요? 뭐 사이클릭을 보든 어떤 음모론 보시는 분은 또 내년에 뭔가 블랙스완에 터지지 않을까 하는 분이 계시겠지. 근데 이거는 확률적 사고상 모르는 거지. 또 되게 블랙스완에 대한 개인의 막연한 공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무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년에 중간선거 전까지 좀 흐름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자,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 참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시진핑 오시고 어쨌든 그걸 우리 갖고 있는 중에서 엔터 같은 게 있죠. 엔터가 물론 글로벌 대상으로 하지만 이 시진핑 오게 되면 우리 엔터에 모멘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엔터 대장이 또 순서가 저는 도로를 봅니다. 이런 것도 기다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끝냅니다. 매일 말씀드렸던 뭐 매크로 얘기니까 자, 종목 얘기를 좀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자세한 거는 제가 항상 파트2에서 얘기 드리지만 오늘은 대략적으로나마 자, 제가 2020년과 비견될 만한 대세 상승 불국장 큰 흐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이번에 진짜 크게 수익을 좀 많이 내시면 좋겠어요. 자, 주봉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주봉. 자, 금요일날 보시면 잘 가던 반도체가 살짝 쉬고 삼전한익, 뭐 지는 소부장 안 하니까 코스닥의 머리를 살짝 드들었습니다. 근데 보면 코스피는 이미 신고가고 물론 외국인 볼 때는 먹을 게 많이 남았지만 이 주봉 보더라도 신고가 이미 났어요. 이번에 3,360도 넘어가서 3,500까지 가고 있는데 그래봐야 이제 PBR 1.2배도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머리 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코스닥은 같이 따라간다 봅니다. 같이 따라간다 보는데 아직까지 한참 재보는 1000포인트까지 많이 남아있거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이오다. 바이오고 하반기에 봤던 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이 대장이죠. 알테오젠 대장인데 이거 말씀 안 드릴 수 없다.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자, 알테오젠은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사면서 10만원대부터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신고가 나죠. 50만원 넘어갈 거고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9월 23일날 나야 되는데 23일날 나야 되는데 좀 빨리 나버렸어요. 알테오젠 IR에서 직접 말한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를 냈는데 이 키투르다가 머크의 키투르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등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1등 1년에 40조 원이나 매출을 내고 그 큰 머크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슈퍼 빅 약품이죠. 근데 이게 18개 암종에 다 허가가 돼서 꼭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매출을 거의 뭐 200조 원 넘게 기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키투르다 내에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 피아주사 말한 SC제형 알테오젠을 갖고 있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키우고 있고 딴 지형직이 막 같이 하고 있는 SC제형 피아주사는 1분 하면 돼요. 1분. 이렇게 되면 환자도 그 힘든 암 환자분들이 환자도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제약사도 편해지고 또 병원에 있는 걸 의료기관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좋은 의료의 다 혁신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피아주사 맞는 환자들이 앞으로 오면 이제 또 이제 특허에게도 되게 많이 딴지를 할로자 많이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겨버렸잖아. 되게 중요한 그 우호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알테오젠이 한 20조 이상이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파동이거든요. 파동이고 돈이 들어오고 빠진 게 없어요. 흔들고만 흔들었지. 이 흔든 이유는 뭐 작년 우리나라 어떤 이유들 개인 수급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개인들이 많아요. 신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측면에서 흔들 거예요. 자, 지금 큰 흐름 말씀드렸던 이 목표는 제가 최소한 70만 원 본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도 70만 원대 중반을 보고 있던데 이 10만 원, 20만 원 파동 또 출렁거리다가 20만 원, 40만 원 더블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번에 돌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되죠. 왜? 개인들이 많아서 흔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대고 있는데 제가 바이오 흐름이 옛날하고 다르고 뭐 작전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정책 의지도 있지만 흔들긴 한다 그랬잖아요. 종목이 되게 제한돼 있지만 흔들면서 50만 원 돌파를 이렇게 왔다 갔다 단타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 정신없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동을 키웠던 분들은 우리 바이오 대장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수익이 나는 거야. 많은 분은 3배 4배 났고 근래 들어 30만 원 중반에 사신 분들은 또 몇십 프로 났고 요번에 이제 사람 말씀 안 되긴 했어요. 이제 넘어가게 되면 50만 원 안착되면서 그 다음 파동이 얼마죠? 따블이면 물론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빅수고 빅머니 흐름 보겠지만 꾸준하게 키우고 단타 치는 거 빼고는 큰 놈들이 빅머니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벤처가 10조 찍었다고 정말 좋아했던 신라젠의 추억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랑 다르게 4년 만에 우리나라 바이오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4년 만에 큰 코스닥 홀수의 바이오 보시면 좋겠고, 아마 대장주 알테오젠이 그런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흔들죠. 슝 뜨면 나는 이거 보면 옛날처럼 사고 팔아야지 하는 분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스타일상 뭐 일부는 그렇게 하셔도 돼. 일부는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출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크게 만들어가는 이 위에 70만원, 80만원 파동까지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그 은민용의 시간을 말했던 10월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내용은 제가 게시판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무슨 얘기가 들어왔지? 자, 이렇게 하면서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에 대한 흐름과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더 열심히 쓸 수 있다. 우리나라 암만 그래도 홍콩이 뭐 싸니 많이 해도 홍콩보다 더 싸다. 우리나라 이제 PBR 1.2배고 내년 1.5배까지 보고 있다. OECD 중에 제일 저렴해요. 제일 쌉니다. 내년에 MSCI DM 관찰구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달에 외국인의 주포는 제가 항상 더 많이 보고 사이클을 다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살짝 출렁거리고 있지만 9월 달에 역대로 많이 샀죠. 아니 한 달에 무슨 6조 7조나 사고 있어 지금. 아마 재벌 10조까지 못 채우더라도 역대급으로 월별 매수량이 될 겁니다. 아니 그들은 얘들이 3전 하닉스로 분명히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 제가 볼 땐 3전에서 이 비중을 봤을 때 최소한 50%, 51% 됐잖아요. 작년에 갔던 57%까지 채울 거라 봅니다. 하이닉은 이제 올라갈 때보다 지수만 참고로 보시면 되니까 우리는 3전 기준으로 파운드리 바닥에서 다 올라오고 턴되는 흐름, 반도체 확장의 3전의 외국인 먹거리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자, 목요일이었나? 목요일날 우리 파트 멤버십 할 때 3전 한이 계속 올라가니까 단기 포모 나올 수 있다. 그렇더라도 예전에 3전만 갔던 그런 시기를 빼고 지금 왜 3전 한이 말고 딴 걸로 확장돼서 갈 수 있는지 얘기가 드렸어요. 과거 사이클과 비교했습니다. 에따금이 73조로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6월 달부터 아마 16조, 17조가 개인들이 다 팔렸어요. 팔렸는데 지금 제가 버블린다는 과정에서 신고권하고 특히 바이오 올라오고 하다 보면 또 그때 분명히 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고 또 코스닥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 지금 뭐 연기금 대기 있고 외국인도 살짝 사니까 종목장 나오는 상태에서 이 먹을 놈은 확실한 것만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외국 연금 수급 보면서 이 종목장 코스닥에서는 선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는 제가 로봇 슈팅 나왔을 때 한 30% 정도 팔았다 했잖아요. 추가로 더 팔 거예요. 물론 로봇은 꾸준히 들고 와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더블 먹을 때도 항상 이 파동을 먹었잖아요. 파동을 먹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추가 익절해서 추석이 많이 깁니다. 물론 저는 괜찮게 보지만 일부적인 현금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다음 주 올라가면 수익률이 한 50%, 90%까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현금을 일부 익절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전략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포트는 1등만 사면 종목이 한 3개, 4개만 사면 돼요. 1등만 사면. 2등까지 사게 되면 한 8개 되겠죠. 그렇게 해서 3전 ETF는 패시브로 현금 10%, 20%를 6월달부터 계속 깔아두면서 저는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50% 더블까지 먹을 수 있는 3전도 더블 파동이죠. 55,000원 샀기 때문에. 저기다 바이오, 알테오젠하고 비만 대장주, 로보테만, 로보티즈, 클로봇 오픈 시켜드렸기 때문에 50%에서 더블 파동 먹는 과정. 세 번째 것도 올라와요. 세 번째 로봇 종목. 자, 실적 관료는 제가 엔터 대장, 뭐 중국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APR이 지금 제일 강합니다. 어차피 더블 라인 상태인데 이 박스 돌파 이후에 다음에 파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1등 APR과 2등까지 홀딩을 하고 있죠. 근데 조선주는 아무래도 정책이 한미 관련 무역상이 바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아까도 뭐 비자 문제 있고 조지아 문제 또 봐야 되는데 이 조선 1차 매수면 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2번 나눠 사는데 1차 매수 하면서 거기서 한 개만 골라서 말씀드리고 있죠. 구체적인 리포트 매일 말씀드려요. 매일. 자, 다음 주 보면 일정이 다음 주에 미국의 경기만 보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버블링 과정에서 살짝 등락이나 추이 보면 되는데, 자, FOMC 끝나고 연준 위원들의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올 거니까 연준의 이런 흐름들 같이 보시면 되고, 미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자, 파월이 또 등판해요. 파월 한번 얘기 들어주시면 되고, 마이크론 중요하죠. 자, 마이크론은 지금 잠깐 얘기 드릴 부분이 뒤에서 얘기 드릴까? 어쨌든 요거는 우리나라 수요일 날 적용이 돼서
23일 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전망은 되게 좋아요. 자, 그다음 목요일 날 넘어가면은 또 연준, 굴스비 위원들 얘기 있고 코스트코 미국 유통 소비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PC죠. 미국의 물가 지수입니다. 자,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른다 보는데 지금 컨센 괜찮아요. 근데 금요일 날은 미국 물가 정도 한번 중간에 챙겨가면서 미국의 경기와 물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 텐데 뭐 종목 얘기를 간단히 드리긴 했지만, 자, 9월달, 10월달을 저는 상방으로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8월까지 괜찮다가 지금 버블링 되고 미중 관계 보고 경기 뭐 물가 다 챙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어쨌든 비싸지만 쏠려서 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비미국 쪽, 그다음 이머징 아시아 쪽, 그다음 우리나라 쪽을 더 괜찮게 보면서 두 개로 나눠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자, 얘기 드렸던 로보티즈와 클로버스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더블 파동 내에서 저는 다음 주에 추가 익절을 하면서 추석 전에 돈도 쓰셔야 되니까 현황보를 하겠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홀딩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마이크론 얘기 드렸는데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컨센이 다 좋게 납니다. HBM4에 대한 기대도 있고 앞으로 3전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좀 나눠먹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살짝 줄렁거릴 수 있지만, AI 확장기의 반도체가 이도저도 다 쓰이기 때문에 HBM4에 대한 것도 있고, 특히 DRAM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3전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출렁거리더라도 3전을 뭐 8만원 갔는데 뭐 7만원대 중반 떨어진다 해서 샀다 팔았다, 그건 좀 아니라 보죠. 패시브로 저는 꾸준히 홀딩한다 보고, 자, RTO제는 아마 다음 주에 뿅 뜰 거지, 뜨면은 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 일부야 분할 뭐 매매 단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파동인 제가 7, 80만원까지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6, 70만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올 때까지는 RTO제 빅머니와 함께 꾸준하게 키워보자.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바이오 훈풍이 더 불어요. 코스닥 홀수에 얘기 드렸고 4년 만에 오는 고퀄된 우리 K바이오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바이오 흐름들을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류는 우리 화장품 1등 유진 좋죠. 2등도 지금 올라오는 상태고, 엔터 대장을 제가 그 에이펙 모멘텀 말씀드렸습니다. 갖고 있으면 엔터 대장도 사기도 좋죠. 이런 것도 앞으로 또 수십 프로 수익 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조선 개별주는 일단 1차 매수 해놨어요. 앞으로 한미 무역 협상을 봐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흐름상 실용주의적으로. 자, 요런 뭐죠? 25년에 투자 빅스윙. 아, 요거는 잠깐 보여드렸던 부분이 올해 들어서 우리가 매매했던 거예요. 다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거의 수익률이 다 적어놨어요. 들고 있는 거는 몇 개 안 적은 것도 있는데, 엔비디아 우리 2월달에 팔았을 때 그 3배 났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몇십 프로 다 수익 나있고 이제 500%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400%까지 다 이렇게 50%, 60%, 80% 우리는 짜잔하게 안 해요. 이렇게 크게 키워가면서도 지금 이 패시브 있죠. 3전이랑 233740, 1630도 전 내년까지 봅니다. 이거 계속 키우더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50%에서 더블까지 나요. 그렇게 하고 중간 빠질 때마다 할 수 있겠죠. 큰 것들은. 이거 로봇 같은 것도 50%, 75% 수익 나고 더 키울 수 있으니까, 보면 아마 손절했는 게 한미 반도체를 작년에 샀다가 많이 났다가 하방이 빠져서 한미 반도체 빼고, 그다음 실리콘도 있죠. 실리콘은 제가 8월달 왔다 갔다 할 때 1등, 2등을 바꿨어요. 그때 한번 10% 손실 본 거 빼고는 다 상방입니다. 그렇게 다 상방이고 크게 여유있게 수십 프로 더블씩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잠깐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종목이 다 드렸죠. 자, 분명히 트럼프가 버블링, 말이 좀 힘들고 아프고 좀 겁날 수도 있어요. 근데 버블링 과정이라는 거는 이 빅물에 따라다 오면 2021년도 그랬지만 한 방에 안 꺾여요. 남들은 그때 들어간다 대중 들어갈 때 빅물이 때리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버블 터지기 전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최대로 갑니다. 지금 사람들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뭐 아직도 증시에 대해서 깊이 파다 보면 이런 거 불안하다. 그다음 트럼프의 또 이제 부메랑 같은 안 좋은 것들을 내가 많이 쌓아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쪽으로 막 깊이 파다 보면 또 긴가민가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증시는 왔다 갔다 흔들게 할 거예요. 하지만 버블 터지기 전까지 수익률이 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용주의자, 시장주의자로서 계속 버블링을 즐기셔야 됩니다. 나눠서 하고 또 우리처럼 매매할 때 현금 비중 갖고 하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사이클을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치든 뭐든 균형과 중용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빅스윙 얘기 드릴 때 제 2배 파동 얘기 드리잖아요. 보통 2배 지금 먹고 뭐 중 50% 살짝 팔고 하는 건 있지만
이 빅머니가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짜자는 거 안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게 맞다 보는데 왜 갈수록 소형주 하면 페이크가 많고 이 거짓말하는 양아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이 위에서 팔더라도 항상 몇 번이나 팔 기회를 줘요. 한 번 확 갔다 빠졌다 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또 준다니까요. 흔들더라도 이 빅머니들은 자기들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큰 흐름상 제가 파동도 말씀드리지만 이 빅머니를 쫓아가야 되는 우리 빅스윙이 맞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잠깐 보시면서 알테오전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어쨌든 제가 혹시나 되면 월요일날 장중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포트 잘 가지고 계시면서 다음 추석 전에 현금 조금 더 만들어 놓고 추석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한 9월달 10월달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까지 푹 쉬시고 다음 주 또 힘차게 즐겁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